안녕하십니까. 시장과 함께 미래를 전망하는 한국신용평가 IS 실채영 실장입니다. 건설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은 2025년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 침체 속에서 건설사들의 영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재무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중견, 중소건설사들의 부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건설사들의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도 다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금일 키스 팟캐스트에서는 기업평가본부 전지훈 연구위원, 김상수 수석 애널리스트와 함께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건설업의 현황과 더불어 유동성 대응 능력 측면에서 최근 늘어난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PF 리스크를 점검하는 한편 2025년 건설사 신용평가 시 주안점들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리스크 점검에 앞서서 2025년 건설업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진 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업평가본부의 전지훈입니다. 국내 주택 및 분양 시장은 2025년 들어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기조하에서 부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서울 및 근교 지역의 주택 가격 반등에도 지방 주택 시장은 침체를 지속하였으며 분양 실적도 저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수요 기반 약화 및 공급 과잉으로 지방 분양 경기의 반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유지한 서울 및 인근 수도권도 2024년 하반기 이후 수요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어제가 해제되고 재지정되는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나타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한 대기 수요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설사 주택 사업에서 서울 핵심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고 수도권에서도 평택, 이천 등 분양 부진 지역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 하반기까지 전반적인 분양 여건은 건설사에 비우호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 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사들의 주택 착공 및 수주가 감소함에 따라 2025년부터 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사 매출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원가 상승으로 수익성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는데 2024년에는 현대건설의 해외 사업 대규모 손실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업 실적 저하, 그리고 매출 채권 누적 등으로 부진한 현금 흐름이 지속되면서 건설사 차입 부담은 점진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사 차입금 확대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매출 채권의 누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건설사 신용도를 압박해왔던 PF 우발 채무의 규모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양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재무 부담 확대 추세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의 재무적 대응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분양 경기 등 업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가운데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하셨듯이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 확대에는 매출채권 누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렇게 건설사들의 매출채권이 증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네, 건설사들의 매출 채권은 지난 2021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왔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준공 임박 물량의 집중, 공사비 상승, 분양 경기 부진의 세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준공 임박 물량 집중에 따른 매출 채권 누적은 건설사들의 매출 의존도가 높아진 주택 사업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분양대금의 30% 내외를 차지하는 잔금이 유입되는 준공 시기 직전에 가장 큰 규모의 매출 채권을 장부에 계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1년에서 2022년의 경기 호조기에 착공한 다수 현장의 준공 시기가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에 몰리게 된 것이 매출 채권 증가의 첫 번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사비가 크게 인상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도급액이 증액되는 가운데 공사비 급등 과정에서 발생한 발주처와의 공사비 분쟁으로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분양 경기 부진에 따른 미분양이나 분양 연기 등으로 인한 대금 회수 지연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매출 채권 증가의 세 원인 중에서 분양 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채권 회수 지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준공 임박 물량 집중이나 공사비 상승만으로는 보시다시피 2020년 이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매출 채권 증가 속도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비경상적 변화에는 분양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물량 집중이나 단가 상승에 기인한 매출 채권 증가의 경우 향후 준공과 더불어 회수될 가능성이 크지만 미분양으로 누적된 매출 채권은 회수가 지연되거나 궁극적으로는 손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또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지방 등지의 저조한 분양 여건이 이어질 경우 건설사들의 대손인식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결국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분양 경기 부진이 최근 건설사 매출 채권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건설사들이 향후 매출 채권 회수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 건설사들의 매출 채권 누적이 지속됨에 따라 그 재무적 영향을 가늠하기 위하여 당사가 유효 등급을 보유한 건설사들의 진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미분양으로 인한 매출 채권은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진행 사업장의 현장별 분양 실적을 바탕으로 준공 이후 단기간 내에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대금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준공 시점까지 분양률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가정한 케이스 1과 경기 부진 장기화로 현재의 분양 실적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케이스 2의 두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매출 채권 미회수 익스포저를 산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준공 이후 단기간 내에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 채권 미회수 익스포저는 케이스 1에서 5.1조 원, 케이스 2에서 8.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도급액의 4에서 7%, 분석 대상 건설사 2024년 말 자기 자본의 12.8에서 21.8% 수준입니다. 등급군별로는 A급 건설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착공 연도별로는 분양 실적이 개선되는 것을 가정한 케이스 1에서는 2022년에 착공한 현장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을 가정한 케이스 2에서는 2024년 착공 현장의 익스포저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24년 착공 현장들 같은 경우 지방과 경기도 외곽 지역의 경기 부진이 심화된 상황에서 분양을 개시한 영향으로 초기 분양 실적이 예전 대비 저조한 모습이며 향후 준공 시점까지의 추가적인 분양 실적 개선에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28일 발간된 스페셜 리포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사가 계상하고 있는 매출 채권이 준공 이후에도 회수되지 못한다면 대손충당금을 인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만약 근본 분석에서 산출된 미회수 익스포저의 50%가 손실로 반영될 경우 건설사 합산 부채 비율은 2024년 말 기준 123.4%에서 최대 138.5%로 상승하게 됩니다. 향후 분양 경기 부진으로 인한 공사대금 회수 지연에도 원활한 재무적 대응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건설사 차원에서 미회수 익스포저를 상회하는 유동성이나 자금 조달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건설사별로는 케이스 2 기준으로 16개 건설사 중 5개 건설사의 미회수 익스포저가 보유 유동성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 2개 건설사는 익스포저 규모가 보유 유동성의 2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매출 채권 회수 부담이 건설사들의 재무적 대응력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건설사의 경우 업황 부진 장기화에 대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매번 건설사의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PF 우발 채무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수 수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PF 관련 리스크 상황은 어떤가요? 네, 기업평가본부 김상수입니다. 건설사들의 PF 우발 채무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PF 리스크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건설사들의 합산 PF 보증 규모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2024년 6월 말 27.1조 원에서 12월 말 27.9조 원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각 보증 현장들을 사업 유형, 착공 여부, 지역 등으로 구분해서 보면 실질적 리스크 수준이 높아진 것이 명확히 보입니다. 지난해 발간한 스페셜 리포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뒤에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된 홈플러스 관련 현장에 대하여 리스크 수준을 높음으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데요. 그 결과 리스크 수준 높음 이상 현장 관련 보증이 12.7조 원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년 6월 말 12조 원과 비교할 때 규모뿐 아니라 비중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장기간 본 PF 전환이 지연되는 브릿지론 또는 분양 실적이 저조한 비주택 현장들을 중심으로 PF 우발 채무의 현실화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현장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PF 리스크 여전히 지속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PF 리스크와 관련해서 중점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건설사들은 어디일까요? 상대적으로 리스크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정비 사업을 제외하고 2024년 말 기준 도급사업 PF 보증을 업체별로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현대건설이 5.6조 원으로 가장 크며 롯데건설, GS건설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PF 보증 규모가 가장 큰 회사인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의 PF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대건설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총 PF 보증 규모는 10.7조 원이며 도급 사업은 5.6조 원입니다. 가양동 CJ 부지 개발 사업 등 대형 현장의 본 PF 전환 및 착공으로 미착공 PF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잔여 현장도 대부분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입지가 양호하고 향후 순차적인 본 PF 전환을 통해 해당 부담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24년 말 기준 3.2조 원의 현금성 자산에 기반한 재무 여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보증 규모가 크고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수급 여건이 저하된 비주택 사업 비중이 높아 향후 분양 실적과 보증 혜택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롯데건설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2022년 말 5.2조 원에 달했던 롯데건설의 PF 보증 규모는 본 PF 전환, 담보대출 전환 등 회사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 힘입어 24년 말에는 3.2조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은행, 증권사들과 총 2.7조 원 규모의 유동화 증권 매입 펀드를 조성하면서 유동성 부담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보증 규모 축소에도 롯데건설의 PF 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전체 PF 중 약 70%가 미착공 현장 관련 금액인데요. 이 현장 중에서 대부분이 분양 경기 저하 지역 관련 보증과 홈플러스 관련 보증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국 13개 매장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약 1조 원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홈플러스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후순위 차입금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롯데건설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광주, 의정부, 울산 등 일부 현장의 부진한 분양 실적도 부담 요인입니다. 해당 현장들은 공사비 회수가 가능한 수준의 분양률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인데요. 본 PF 전환으로 롯데건설의 PF 보증 부담은 해소되었지만 분양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경우 PF 보증 리스크가 공사비 미회수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롯데건설은 여전히 PF 및 분양 부진 현장과 관련한 영업적 및 재무적 부담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향후 정기평가 과정에서 PF 우발 채무 및 공사 미수금의 실질 감소 수준과 그룹의 지원 여력 등에 대해 검토하여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건설사 재무적 대응력에 초점을 맞추어 매출 채권 및 PF 리스크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지훈 의원님, 이들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신용평가의 올해 상반기 건설사 신용평가 시 주안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2025년 초부터 다수의 중소건설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건설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우호적인 외부 여건을 감안할 때 중소건설사의 부실화는 산업구조조정 측면에서 일정 수준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건설사 위주의 신용위험이 점차 전국 기반 상위 건설사로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중견건설사도 조달 여력의 한계와 유동성 부담으로 재무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부정적인 경기 상황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된 트리플 B-에서 A-급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무적 대응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 차입금 및 PF 우발 채무가 확대되고 유동성 대응력이 저하된 건설사의 경우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재무 부담 완화를,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의 경우 계열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건설업 전지훈 연구위원 김상수 수석과 함께 건설업의 매출 채권 및 PF 리스크 그리고 신용평가 시 주안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음번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